오늘은 294쪽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요. 자, 수열 AN에서 첫째 항의 값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웃하는 두 항 AN과 AN 플러스 사이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이때 N은 1부터 2, 3, 4 가는 자연수겠죠. 자, 이런 관계식이 주어질 때, 자, N에다가 1, 2, 3을 차례로 뭐하면 대입을 해주시면요. 수열 AN의 모든 항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 사이의 식으로 우리 수열을 뭐하는 것, 정의하는 것, 이걸 우리 뭐라 한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수열이 첫째 항이 주어지고요. 이웃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이 주어지면 그때 이 n의 값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몇 개를 대입하면요. 이 수열 AN의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일반항을 찾아 나가는 것을 우리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서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있죠. 서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 이름하여 점화식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수열의 일반항이 주어지면요. 우리 수열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자, 일반항이 주어지지 않아도요.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하는 여러 항들의 사이의 관계가 주어지면요. 수열의 모든 항을 첫째 항부터 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얘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이 2고요. 그리고 A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거와 같다. 그럴 때 n은 1, 2, 3, 4 이렇게 주어지는 자연수로 주어진다. 그러면 여기에 A2라는 것은 자 n에다가 n에 1을 대입해 주시면 A2는 A1 더하기 3이 되겠죠. 아,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것이야. 이런 거야. 그리고 2를 대입해 주시면 자,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것이야. 자, 3을 대입해 주시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다가 3을 더한 것이야.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첫째 항이 주어져 있으니까 첫째 항을 대입하면 얘는 2 더하기 3에서 얼마가 되고 5가 되고요. 자, 얘는 5 더하기 3에서 얼마? 8이 되고요. 자, 얘는요. 8 더하기 3에서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면 자, n번째 항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냐? 아, 우리가 보니까 자, 첫째 항에다가 일정한 수를 뭐야? 더해서 만든 수열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하는 일반항은 등차 수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3n 그리고 첫째 항이 얼마입니까? 2니까 3n-1 해서 우리가 자, 이런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등차 수열은 뭐? 차가 일정한 수열이라고 했고요. 등비 수열은 비가 일정한 수열, 즉 뭐야? 어, 전항에 일정한 수 공비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든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의 공차의 의미를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어떻게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빼기 A항은 AN 은 D가 된다. 일정한 값이 나온다. 즉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값이 나온다. 그러면 공차, 요 D가 일정한 값이 공차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등차 수열의 뭐야?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었죠. 등차 중앙. 자, 등차 중앙이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세 항이 주어졌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의 몇 배? 두 배는 이지
그 처음 항과 그리고 세 번째 항을 더한 합과 같다. 그래서 이게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등비 수열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 등비 수열은 뭐가 B가 일정한 수열을 했으니까, 그지? 자, 어, 이웃한 두 항의 B가 항상 R로 일정하죠. 그래서 이 R이 뭐가 된다? 공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비중항이라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등비중항. 자, 등비중항은 뭐였죠? 가운데 있는, 연속하는 세 항이 주어졌을 때 가운데 있는 항의 뭐는 제곱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곱한 것과 같다라는 게 등비중항이었습니다. 그죠? 이 등비중항을 만족하면 등비수열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차수열, 요놈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우리가 이용을 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예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자, 보니까요. 자, 첫째 항이 얼마 6이고요. m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한 것이야. 자, 이 2라는 게 뭐죠? 등차 수열에서의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공차야. 그지? 그럼 우리 일반항 구할 수 있다. 바로 그지? A에는요. 자, 공차.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주어진다 했다. 그지? 그러면 2n 첫째 항이 6이니까 여기 1 대입해서 6을 만들어내니까 2n 플러스 4가 된다 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보니까요. 첫째 항이 3이고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n항에다가 2를 곱한 것이야. 그래서 요 2가 뭐가 됩니다? 공비가 됩니다. 공비. 그죠? 공비. 자, 그럼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죠? 첫째 항 3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렇게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등비수열임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빨리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납적 정의, 수열이 기납적 정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열이 그럼 뭐 등차 수열과 우리가 배웠던 등비 수열만 있으면 자, 여기서 이 단원을 배우지는 않겠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는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 n 플러스 1항에다가 1항은 n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fn 꼴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fn도 이 n의 값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값이겠죠. 자, 얘는 우리가 다시 써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n 플러스 1번째 항 빼기 n번째 항을 했더니 어떠한 뭐가 이루어진다? 함수 변하는 값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 앞에서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한다? 개차수열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개차수열. 자, 뭐가? 차가 일정한 수열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가 일정한 수열을 이루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꼴로 주어진 거는 이제 개차수열이라는 얘기인데 자, 얘는 우리가 자, 수학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의하면 n이 1부터 차례대로 대입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축차 대입법이라고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n이 1부터 차례로 대입해서 풀으라고 했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을 할 겁니다. 우리 앞에서 개차수열 배웠을 때 우리 개차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것도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일반항 구하는 거 어떻게 했었다? 개차수열의 일반항은 첫항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의 요 개차수열의 뭐 특징 일반항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fk 이렇게 쓰시면 이게 우리가 어떤 수열 an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데요. 자,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이 일반항을 찾을 거라는 겁니다. 자, 축차 대입법이라는 건 n에다가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n에다가 1부터 해서
2, 3 해서 n-1까지 차례로 대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더하기 이런 꼴로 되어 있을 때는 변변끼리 뭐하면 더해주시면 우리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다. 그 일반항 우리 개차수열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데 자 옆에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거야. 자 1을 대입하면 A2는 A1 더하기 F1 되겠죠. 자 2를 대입하면 A3은 A2 더하기 F2가 될 거고 3을 대입하면 A4는 A3 더하기 F3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n-1을 대입하면 A에는 AN-1 더하기 F에 n-1이 될 거고 자 변변끼리 더하면 얘들이 어떻게 소거돼서 없어지겠죠. 이렇게 소거돼서 없어지고 자 좌변은 AN만 남고요. 우변은 첫째 항에다가 F1, F2, F3, F4에서 Fn-1까지 더한 값이야. 자 얘가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으니까 얘를 뭐 합이니까 시그마를 써서 표현하면 K가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의 뭐가 된다? FK가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개차 수열의 의미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꼬라지가 있냐면요. 자, n 플러스 1번째 항이 n번째 항에다가 fn을 곱한 값이야. 자, 이렇게 곱한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네요. 자, 곱한 값으로 주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처음 봤는데 위에 우리가 일정한 수를 더해서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수열을 이룬다. 개차 수열을 했잖아. 자, 얘는 이웃하는 두 항의 뭐가 비가 일정한 수열을 이룬다 해서 이름하여 뭐 개비수열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꼴을 또 우리 뭐 축차대입법을 이용할 거다. 축차대입법을 이용하면 즉 n의 값에다가 1부터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자,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에다가 1, 2, 3 해서 n-1까지 차례로 대입을 합니다. 자, 얘는 B가 일정하니까 변끼리 이번에 뭐합니다? 곱한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뭐 했었죠? 더했었죠. 자, 그래서 곱해 보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옆으로 가서 대입을 합시다. n에다가 1 대입하면 a2가 되고요. 그건 a1 곱하기 f1 될 겁니다. a3은 a2 곱하기 f2가 될 거고 a4, 3을 대입하는 거죠. a3 곱하기 f3이 됐고요. n-1 대입하면 an은 an-1 곱하기 fn-1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변변 뭐하자? 곱하면요. 이렇게 뭐한다? 나누어서 사라지겠죠. 사라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좌변은 AN만 남고요. 우변에서는 A1이 남고 F1, F2, F3에서 Fn-1까지 뭐한 값? 곱한 값이 나오겠죠. 그죠? 자, 얘도 우리가 곱한 값이 일정한 규칙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 규칙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놈의 의미를 우리 뭐 시그마를 써서 나타내든지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등비수열이 되면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사라지게끔 되는 놈이 있을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충학습에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수열이 어떤 거냐면 이런 형태입니다. 1, 1, 2, 3, 5, 8 이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인데요. 자, 어떻게 되냐면요. 자,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해서 몇 번째? 세 번째 항 1 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합쳐서 네 번째 항. 자, 세 번째와 네 번째를 합해서 뭐 다섯 번째 항을 만든 이런 수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이란 어떤 것이냐? 연속한 두 항의 합을 나열하여 얻은 수열을 우리 피보나치 수열이라 합니다. 이 피보나치 수열이 뭘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어, 기납적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기납적 정의. 자, 첫째 항과 뭐 두 번째 항이 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n 플러스 2번째
n 더하기 2번째 항은 n 더하기 1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뭐 한 거야? 더해서 나타낸 것이야. 자, 여기서 우리가 차근차근히 n이 1부터 대입하시면요. 자, 이때는 n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n에다가 1 대입하시면 a3이 될 거고, 그러면 a2 더하기 a1이 되니까 1 더하기 1에서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자, n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시면요. a4는 a3 더하기 a2가 되니까, 자, a3이 2죠. 2는 1입니다. 그래서 얼마? 3이 나온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3을 대입하시면요. a5가 될 거고요. 얘는 a4 더하기 a3이 되니까, 자, a4가 3이었죠. A3이 얼마였죠? 2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3 더하기 2에서 얼마? 5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피보나치 수열은 어떤 것이다? 자,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가르쳐 주고요. 세 번째 항부터 근데 연속하는 앞에 있는 두 항의 합이 그 다음 항의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겠다라는 거죠. 그게 피보나치 수열입니다.